네, 안녕하세요. 이번 두 번째 세션을 맡은 아산나눔재단의 김아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아산나눔재단에서 사실 설립 초기부터 쭉 이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랑 이제 기업가 정신 교육 쪽을 좀 담당을 했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기업가 정신 교육의 필요성 쪽에서 조금 더 중점을 둬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저는 교육 필요성이랑 이제 앞으로 교육 방향, 그리고 재단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년이 사실 설립 10주년이었습니다. 10주년 동안 저희가 진행한 사업이 한 30여 개 정도 달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저희가 이 4개의 사업 영역에서 한 13개 정도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청소년 기업가 정신 확산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전국 청소년 중고등학교를 이제 공교육 현장을 방문해서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서 이제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아산 유스프러너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기업가 정신 전문가를 양성을 하는 프로그램인 티처 프러너 사업이 있고, 또 이제 청소년들의 주요 이해 관계자인 학부모와 또 교사들의 그런 기업가 정신 이해 제고를 위해서 레츠고인 정기 특강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위해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좀 마음껏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를 저희가 11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청년 창업 지원 센터를 저희가 강남 역삼에 테일한로에서 마루 180, 360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비영리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들이 최근에 생겨나고 있는데, 그렇게 혁신적인 그렇게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스타트업들을 제가 지원을 하는 사업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혁신가 양성 영역에서는 이제 소셜 섹터에서 사회혁신가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간 관리자들이 이제 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창업 기회로부터 좀 소외되고 있는 그런 탈북 청년들 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는 저희가 그 대학생들이 이제 스타트업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케이스 스터디를 발간하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또 스타트업의 정책 제안을 하는 저희가 직접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그런 연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창업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파트너십 사업, 그리고 창업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주영 엔젤 투자기금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사업 분야가 좀 많이 방대해서 이제 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청소년 기업가 정신 확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긴밀하게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한 5, 6년 동안 가장 많이 들어보신 이제 단어가 아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아마 급격한 기술 변화나 기술 발전이 이제 많이 우리 경제나 산업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도 이제 많은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산업 전반에 융합되면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만큼 교육 쪽에도 많은 변화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과 산업의 극적인 변화가 오면서 이게 새로운 시장도 만들고 또 창업의 수요도 좀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변화가 사실은 미래를 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데, 또 시장의 불확실성만큼이나 또 이게 누군가에게는 이제 위기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개인의 직업 세계도 사실은 또 이해하는 방식에도 이제 대대적인 변화를 가지고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이러한 이제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또 기회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불확실성과 위험을 기회로 만들어내고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과연 누군가한테 누가 이런 가치를 창출해내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좀 이제 궁금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름들을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마 한 번쯤 서비스를 이제 직접 이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들이 공통점을 보자면 아마 작은 스타트업들을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은 소위 이제 유니콘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라는 건데요. 이제 여기는 지금 유니콘과 유니콘이 아닌 기업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변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서 소비자들에게 각자의 영역에서 그런 편의를,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제 앞에서 본 그런 직방 당근마켓, 그리고 마켓컬리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해보셨을 텐데, 그런 마켓컬리 같은 그런 유니콘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한 18개사가 됩니다. 그 18개사가 되기까지 이제 사실 그렇게 많은 기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이제 성공을 하면서 국내 창업 생태계가 양적으로도 그리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잼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가 정신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성공한 창업가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사회적 인식을 조사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창업가가에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독일, 미국과 이제 저희가 한국을 놓고 한번 제가 비교하는 이제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거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다른 국가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성공한 창업가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인식이 보시면 2015년과 1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 국가에 비해서 네,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양적, 질적 성장과 더불어서 사회적인 인식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오늘 주제가 이제 제가 청소년 파티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창업이나 창업가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선호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런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진대회나 또 기업가 정신 교육, 창업 교육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새로운 직업과의 하나로도 이제 창업가를 생각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많은 기회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앙트레프러너십 그리고 이제 말하는 앙트레프러너가 이제 창업가 정신을 의미하는 것인지에서부터 한번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네, 기업가는 이제 대기업 경영자나 벤처기업 기업가 사실 이제 보통의 분들은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이제 알고 계시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이제 우리 모두가 사실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목표를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표와 삶을 개척하는 기업가가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역량이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기업가를 길러내거나 창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앙트레프러너십 얘기할 때 폴트 스로 이런 이제 방법론들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기업가 정신을 위한 그런 배움이 아니고 기업가 정신을 통한 그런 배움을 과정이라고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사실 초중고 기업가 정신 교육 현황도 중기부 이제 비주클과 예부를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공통점으로 저도 조금 이제 공통점과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뭐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 좀 진로 교육으로 좀 일환으로 많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부처에서 각자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좀 운영이 되어 있어서 그런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좀 교육 대상이 확대되고 있긴 하나 주로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뭐 부모나 교사를 위한 교육이 조금 부족하다 이제 예, 그런 좀 약간 예, 동일한 좀 의견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산남재단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립 초기부터 그런 청소년 기업가 정신 확산에 관심을 가지고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재단의 저희가 핵심 가치가 도전 성장 나눔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에도 저희가 이제 도전 성장 나눔이라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기반을 두고 이렇게 교육의 핵심 가치를 좀 네,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유스프러너, 티처프러, 레츠고 요 정도만 주고 말씀을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스프러너는 이제 저희가 기업가정신 교육은 한 2016년 정도부터 이제 전국 기반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뷰즈쿨이 2002년 정도에 시작을 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아마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전국적으로 저희도 직접 공교육에 그리고 장기 프로그램을 시작한 건 아마 저희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저희가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직접 팀 플러너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의 사실 기본 베이스를 조금 지향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팀을 이루어서 협업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또 가장 기본인 가장 중요한 또 가시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바탕으로 저희가 사실 자본금을 줍니다. 자본금을 주어서 직접 모든 것을 만들어 봐라. 그리고 가치 창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해서 마지막엔 데모데이를 통해서 직접 만들어낸 것을 이제 판매도 해보고 마지막에 기부까지 이제 하게 된다면 그렇게 이어지는 가치 창출 교육을 합니다. 네, 마지막에 데모데이에서 사실은 본인들이 이제 직접 만들어낸 그 작품과 이런 거 결과물들을 보여줄 때 굉장히 뿌듯해하고 본인의 성장을 네, 굉장히 이렇게 자랑하는 이제 친구들도 많이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교육들이 실제로 정말 효과가 있느냐를 사실 매년 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효과성 연구를 매년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는 한 100개 학교 한 2,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2,200명을 전체를 연구를 할 수는 없고 한 1학기 정도에서 한 1,200,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제 교육 효과성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효과성 연구를 할 때 이제 종속병수를 저희가 이제 이 9개 기업가적 역량을 가지고 자아개념,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창업의지, 창의적 문제 해결, 협력적 의사소통, 자원 활용 능력, 자원 운용 능력. 이건 저희가 이제 아산형 기업가정 역량이라는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추출한 역량이긴 한데요. 이 역량을 가지고 저희가 효과성 연구를 합니다. 효과성 연구는 저희가 저희 교육을 받지 않은 통제 집단을 같이 수정을 해서 사전 사후 테스트를 거쳐서 T-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한 학기를 진행을 한 후에 이제 결과를 도출해내는데요. 유스프라 이제 교육 전체의 효과 평가를 진행을 할 때 사실 이제 강사, 교사 그리고 참여한 학생들을 이제 인터뷰까지 해서 저희가 질적 이제 연구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전체 9가지 역량이 모두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통제 집단과 비교했을 때는 그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또한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항상 저희가 커리큘럼도 좀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조금 비용과 시간과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긴 하지만 이제 이걸 알아야 사실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매년 안 하고 넘어가긴 좀 서운한 그런 작업이긴 하더라고요. 네. 첫 프로너는 이제 이거는 사실 저희가 올해는 한 4년 차 정도 된 사업인데 이제 스프러너를 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은 저희가 이제 물론 강사분들이 저희가 잘 교육돼서 잘 진행을 해주시지만 결국은 학교에 계시는 교사분들께서 직접 교육을 해주셔야 그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고 또 그 학교의 문화가 자리 잡고 또 그 격과적인 교육의 지속성과 확산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사업을 기획할 때 사실 정부에서 하는 다른 민간에서 하는 모든 연수를 교사 연수를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너무 일회성 그리고 전달성 약간 이런 게 조금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2-3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저 뭐 해요? 라는 물음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기업가정 교육을 직접 설계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게 사실 결론이었고요. 근데 직접 설계할 수 있게 교육을 드리려면 역량을 길러드려야 되는데 이 역량 교육이라는 게 단기간에 될 수 없고 그냥 될 수 없고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획할 때 사실 7개월 동안의 과정이고 방학 때는 진짜 일주일씩 합숙하셔야 되고 이게 많은 과정과 과목과 노력이 들어가서 이게 수료를 하시려면 마지막에 본인이 만든 커리큘럼을 발표하셔야 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근데 그래서 이걸 누가 지원을 하실까 막 고민을 했어요. 하면서도. 그리고 저희가 서류가 면접을 보면서 뽑아요. 선생님들이 면접에 오셔서도 제가 몇십 년 만에 면접을 본다라고 하시는데 내가 왜 면접을 봐야 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 지금까지도 한 3-4대 1의 경쟁률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년 차를 돼서 이제 동문이 한 90분 정도 되세요. 이 90명이 본인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각각의 학교에서 매년 한 50명씩의 학생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 저희가 유스프러너를 1년에 2,200명씩 교육하는 것보다 누적으로 봤을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올해가 되면 120, 150명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도 7개월 과정 동안 이제 좀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학습으로 진행이 되고요. 교육 과정을 설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업가에서 마인드셋부터 디자인 싱킹, 퍼실리테이션, 그리고 창업 이론과 교육을 해서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그래야 콘텐츠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고 게이미피케이션 그리고 마지막은 교육공학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시고 나서도 학교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사실 제가 비재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드립니다. 동문 교육을 하면서 트렌드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저희가 또 잘 정말 이분들을 전문가로 만들어 드렸느냐에 대해서 효과성 측정을 하는데요. 사실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효과성을 측정하는 연구 모델이 없더라고요. 이게 없어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교수 분들을 모시고 연구를 진행하게 티처프로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교육공학 분야에서는 이제 티팩 모델이라고 하는 게 교사분들이
전문성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 이게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거를 보통 내용 교수 지식이나 테크놀로지 지식을 중점으로 두는 그런 모델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기업 가정신 분야와 접목시켜서 저희가 새로운 모델을 조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서 저희 기업 가정신 동문 교사분들과 티처 프로를 경험하지 않은 그런 미경험 교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서베이를 조금 돌려보았고, 그 결과 이제 저희가 티처 프로 교사분들의 역량이 좀 향상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츠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사 및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을 위한 이제 그런 정기 특강인데요. 이제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 과정 자체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개념적으로 이해가 좀 필요하고 교육의 필요성이 이런 전달하는 이제 입문 과정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느껴서 저희가 월 2회 정기 특강으로 이제 시의성 있고 좀 다채로운 그런 콘텐츠를 많이 제공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올해는 좀 진행이 됩니다. 뭐 트렌드 아니면 내 아이와 함께 창업하기, 이제 교육자들을 위한 뭐 온라인 그런 교육 운영 방법,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다 이렇게 무료로 오픈해서 하고 있고,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올해는 글로벌 특강을 해서 뭐 아마존에서 경험한 미래, 다 지금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계신 분들을 섭외해서 이렇게 좀 같이 특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업가진 스쿨이라고 하는 저희 재단 플랫폼에 아까 보신 유스프러너 커리큘럼, 티처프러너에서 그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신 커리큘럼, 그리고 방금 레츠고에 있는 모든 교환을 저희가 오픈소스로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다 커리큘럼이나 모든 것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확산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닌데 이제 그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서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봤던 그런 자료 중에서 이제 이걸 한번 공유해드리면 좋겠다. 제가 가장 공감이 되는 자료가 있어서 그냥 한 장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4차 산업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장 좀 많은 산업이 변화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교육 산업의 이제 4대 메가 트렌드 교육산업 혁신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실감화, 연결화, 그리고 이제 융합화, 지능화,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감화는 이제 가상이나 증강현실 같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교육이 진화를 할 것. 네, 그리고 또 연결하는 학생 중심으로 이제 이런 이해관계자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그런 교육적인 가치사슬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능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개인별로 그런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질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융합하는 이제 교육 산업과 다른 타 산업 간의 그런 연결이 가능해서 경계가 허물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사실 변화 그리고 스타트업 성장, 기업가들 주의 필요성까지 이제 이런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 같고, 또 교육 산업에 더해질 이런 방금 말씀드린 실감화, 연결화, 지능화, 융합화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사실 계속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교육의 내용이나 그런 방법이 지금 이제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